FOMC 뭐 사전 이제 프리뷰를 살펴보면 일단 음. 뭐 UBS, 뭐 노무라, 골드만삭스, 뭐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 봐도 대부분은 도비시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어, 비둘기파적인 내용이고 대부분 뭐 워낙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 의존성 뭐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리를 일단 동결하는 수준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뭐, 노무라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그 이후에 나올 뭐, 향후, 그, 금리에 관련된 어떤 그 인상 메시지, 이거는 좀 음, 강화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좀 어,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결과보다는 그에 나올 이제 그에서 향후 전망에 대한 그 점도표가 어떻게 나타나냐. 뭐 이게 또 음, 이제 또 되겠죠. 그죠? 대부분 11월은 또 인상되는 쪽하고 아닌 쪽하고 막 또 나눠져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 파이낸셜 타임즈에 그 나온 내용에 그러니까 경제학자랑 또 시장이 예상하는 거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와 경제학자의 내용은 다른데 경제학자의 말대로 된다고 해서 시장이 또 그렇게 움직이냐 또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일단 경제학자들은 금리가 더 올라야 된다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패드가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 지금 보시면 그래서 지금 5.5에서 6 사이가 지금 80%거든요.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온 상태고요. 이게 지금 올라왔다고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 여기 밑에 보시면은 2024 요게 아, 5.5 이하로 가는 거에는 지금 20%다 미만 밑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경제학자는 다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 그래서 이런 지금의 흐름, 그러니까 유가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아마 지금 여기 보시면 6월이죠. 여기, 네. 내년 6월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내년 6월이죠. 네, 예. 네. 근데 지금 보시면 5.178이거든요. 예상이. 음, 그러니까 5.178이 나오는데, 내년 6월에 그 금리를 내리는 그 확률이 지금 줄었어요. 많이 35.3 이렇게 뭐 그다음 7월 뭐 이렇게 해서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유가 상승 때문에 뭐 인플레 압력이 있고 금리를 좀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갈수록 이 논리는 계속 먹혀 들어갈 거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제일 중요한 변수는 결국 뭐 유가가 될 것 같고 또 아까 이제 소위 말하는 뭐 파업 때문에 혹시나 지금도 어떻게 이상한 게 전미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했는데 노조에 가입 안 한 사람들부터 먼저 다 잘랐더라고요. 어,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약간씩 이제 파업하면서 상황이 이제 미국의 어떤 경제 상황, 그러니까 기업이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임금을 올려주는 거. 그러니까 음, 임금을 일정 올려주려고 했더니 더 올려달라고 지금 이제 적어난 상태인데, 그렇죠. 아직 뭐죠? 이렇게 기사에, 그냥 일반 그러니까 서베이에는 여전히 파업을 찬성하는 쪽에, 더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조 편을 더 어, 많이 드는 그런, 그래요? 예. 네, 뭐, 왜 그런지, 뭐, 하여튼, 약간 미국의 어떤 그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음, 어쨌든, 영향은 미치겠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 주식시장에 저희는 있지만, 주식시장에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주가가 어떻게 되든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쪽 사람들이, 어, 돈을 더 받고, 뭐 또, 뭐죠? 이 노조가 우리나라와 달리 이제 미국의 어떤 젊은 층은 노조가 이제 뭔가 싸우면서 하는 게 이제 쿨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음, 뭔가 이렇게 쟁취하고 뭐 이런 것도.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은 모건 스탠리는
다음 주에 나오는 이 애뉴얼 GDP 수정치, 네. 그게 그 의미 있는 수치가 될 수도 있다. 지금 글자가 작은데, 어, 이게 그 50 베이시스 포인트에서 8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수정치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예.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연준의 추가 인상을 막을 수 있을 어떤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물가는 올라가는데 그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GDP 성장률이 떨어지면 희석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네, 예. 그래서 그 모건 스탠리에서 예상하는 연방기금 금리의 최고점 5.375%를 계속 그 유지한다. 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 지금 뭐 파업을 하고 있지만 이 미국에 지금 보시는 소위 말하는 그 파업, 채무 불이행 자체가 176% 급증했는데 2009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상태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보시면 소위 말하는 그 파산, 뱅크럽 요 파산 부분도 있지만 이 이자 지급 누락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부실 교환, 이 부실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비공개 채무 불이행도 있고 뭐 이런 게 다 합쳐져서 전체적인 그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음, 그래서 결국 이게 왜 이렇게 높아졌냐? 뭐 다들 아는 높은 금리 때문이죠. 금리가 자금 사정 악화가 결국에는 고금리가 자금 사정을 악화시키는 거니까요. 지금 미국도 저희가 이제 대기업만 이렇게 S&P 500이나 높은 기업만 좀 이렇게 많이 봐서 그렇지 상장 안 되고 이렇게 힘든 기업도 엄청 많은 건 사실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무너지면 그 살아남은 쪽은 오히려 이제 수혜가 돼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지금 뭐 에, 그 자동차 그 픽업 트럭 그 이렇게 옐로우 거기도 파산하니까 다른 쪽에서 되게 수혜를 많이 봤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불행이 이제 음, 좀 남의 불행으로 좀 좋아지는 경우도 긴 한데 그 이후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거는. 그다음에 아까 보여줬던 그림의 어떤 타이틀이었는데 어쨌든 뭐 이거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이 S&P 500 뭐 이거는 이제 1.5% 떨어진 이야기에 있어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상승세가 지금 둔화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런 흐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는 여전히 이 소비자 지출이 강하고 그러니까 연준 정책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끝났다는 건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음, 인해서 낙관적인 태도를 이제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유가 음, 상승이 아마 이제 잠재적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블룸버그 기사에는 과거에 그러니까 이 그 계절적 조정 그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세대로 하면 이제 9월도 여전히 하락한다. 뭐 이렇게 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좀 계속 9월은 그냥 큰 기대 없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네. 그다음 지금 보시는 그 요 그림은 올해 연말에 헐리데이 시즌에 소비가 지금 보시면 소비를 줄인다는 쪽이 소비를 늘린다는 쪽보다 약 500베이시, 5%나 더, 그러니까 500베이시스나 더 많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어,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경우가 지금 최근에 많이 이제 발생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연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뭐 기대감이 좀 떨어지는 거죠. 지금 돈이 많이 없는 거 봐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를 이제 그렇겠죠. 줄이는 뭐 이런 걸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어제도 그렇고 계속 그 이야기했던 러셀 2000 차트가 생각보다 이제 그 중요한 길목이 200일선을 깨고 있잖아요. 깨고 있죠. 여기. 네, 그렇죠. 200일선 깨고 이 추세도 지금 물론 이런 흐름이라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200일선까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 조금 모양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도 음. IWM을 스파이로 나눈 이 값이 2001년 수준인 거예요, 지금. 와, 22년 만에? 네. 그러니까 이런 그 흐름이라서, 아, 상당히 지금 아직까지 안 좋다. 그 네. 금리 때문에 그럴까요? 금리 때문에? 뭐, 그것도 있을 거고요. 네. 뭐, 지금 어떤, 그 지금의 어떤 주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형 기업, 그러니까 스몰 캡에 있는 기업들이 AI와 관련된 수혜도 거의 없을 것 같고, 음. 그러니까 예, 지금 미래의 성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관련이 있는 데가 많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 성장성에 있어서 그런 어. 기대감이 많이 줄은 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목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지금 저희가 그 긍정적으로 보는 뭐 자율주행이 됐든 뭐 전기차가 됐든 뭐 그런 쪽에 있어서 뭐 실제 이제 역할을 부품 뭐 일단에 뭐 그런 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없지 않나 싶고요. 음. 네. 그다음 JP 모건 그 CIO가 여기는 이제 연준이 여긴 또 경기 침체를 조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연말에 이제 유턴, 상당히 빠른 그 정책 유턴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이거는 그냥 이분의 개인 의견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음. 이런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여전히 그 웨더부시의 이제 댄 아이브스는 상당히 기술주에 대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논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2024년에 금리 인하가 되면 기술주에 좋다는 거고요. 네. IT는 왜? AI 부분. 그러니까 이게 그 소위 말하는 기술주의 지출을 늘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 그 강세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논리가 여전히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뭐 AI만 생각하지만 지금 최근에 그 광고 부분 있잖아요. 네. 예, 광고 부분에 있어서 그 AI 효과가 상당히 크다. 지금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색깔로 표시해 놓은 게 보시면은 이 CPM, cost per thousand impressions니까 이 비용이 그 이게 지금 연으로 6%, 연평균 6%, 이게 지금 AI를 사용하면서 그 광고 생성의 어떤 그 크리에이티브 그 만드는 거에 있어서 그 이걸 계산하는데 이런 그 6% 정도 개선되고요. 그다음에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약 연평균 한 2에서 3이니까 최대 9% 정도를 어, 개선하는 거예요. AI를 쓰게 되면. 그러니까 어.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이걸 줄인다는 거는 지금 보시면 소위 말하는 이거를 광고를 생성하는 크리에이티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줄이고 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외부에서 그 자금 조달, 대행사 역할을 하는 이런 것도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게 많이 개선돼서 소위 말하는 에드테크 기업에 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음. 하나는 여기서 기대하는 게 이거예요. 그 콜센터 있잖아요. 글로벌 콜센터 산업이 얘가 한 5천억 달러 규모가 되는데 이 부분에도 이제 나름 점유율도 높이면서 여기서 이거 줄여갖고 AI를 통해서 줄여서 이걸 광고에 또 투자하는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메타에게 큰 기회가 여기에 있다. 뭐 이것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또 팔란티어에 관련해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여전히 이제 18달러 목표가 이제 그대로 유지하고 바이 유지했습니다. 근데 내용은 그 이번에 있었던 AIP 컨벤션의 그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6월 달에 그 AIP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이게 150개 고객 지원을 했다고 발표했거든요. 이게 100개였어요, 원래. 네. 그래서 이게 지금 50이 늘어났으니까 50% 성장한 거죠. 그만큼 많이 썼다는 거예요. 지금 단기간에. 사람들이 와서 음. 들어왔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AIP 부트캠프를 시작을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어쨌든 이거는 이런 내용을 교육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IP에 대한 자신감, 해자에 대한 자신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 가시면은 그 사례를 이튼에서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CPKC라고 해서 요게 이제 그 체류 시간 그 비행기 체류 시간 그 관련해서 요거 운영 비용 절감하는 거 요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교통 데이터 시각화는 뭐냐면 우리 한국으로 치면 민자도로 있잖아요. 도로 운영하는 네. 이게 지금 캐나다하고 뭐 북미 쪽에 그 민자도로를 운영하는 회사인가 봐요. 여기가 그 도로에다가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를 다 깔아서 이 스마트 그 소위 말하는 차가 스마트한 것도 있지만 도로도 스마트해질 수 있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 자동차의 길을 열 수 있는 거를 지금 그 팔란티어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HC 헬스케어 이쪽도 뭐 있고 그래서 뭐 이런 나름 이런 데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 파운드리가 얼마나 그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좀 보면 되고요. 이 18달러의 근거는 지금 EV 세일즈 그로스와 관련한 요거의 0.7배인데 정부가 0.6이고 민간이 이제 0.8 해서 0.7배 준 겁니다. 오늘 아마존이 빠지는데 왜 빠지는 거죠? 예, 근데 아마존 빠진데 아마존이 아마 이거 맨날 이야기하는 그 원메디칼 있잖아요. 네. 예, 원메디칼이랑 프라임이랑 통합하는 거를 또 고려 중인 것 같아요. 구독을. 예, 그래서 예, 이게 지금 지금 프라임 구독 매출이 한 전체 매출의 8% 정도 되는데 이것까지 통합하면은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이건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되고 또 하나는 요거는 뭐냐면 이 쇼피파이 블로그에 쇼피파이에 가면은 이 3D 이게 지금 아이폰을 통해서 이 3D 스캐너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쇼피파이 앱에서 그러면은 물건을 팔 때 자기 물건을 이렇게 이걸 찍으면 제가 이걸 영상을 떠왔는데 예, 이걸 찍으면 잠깐만요. 네, 이걸 찍으면 3D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게 찍은 그 사진에 있는 물건을 그러니까 아니요. 이 물건을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요. 네, 찍어서 그러면 3D 형태로 이제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물건을 봤을 때 2D 화면에 그 사진처럼 보는 게 아니고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물건이 어떤 형태, 어떤 상태인지. 네. 그래서 요거 아마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플의 iOS 그 17에서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그 오늘 아마 나왔죠. 릴리스 되는 거 되면서 아이폰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쇼피파이 앱에서 먼저 이제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 3D와 관련된 부분에 나름 아이폰 그 15 발표할 때 나왔던 내용들하고도 연관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 판매와 관련된 부분에서 적용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런 게 되고 있다. 뭐 이걸 지금 그러면은 좀 더 이제 그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어떤 물건인지에 대한 그 좀 더 자세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전체적인 면을 네. 보시면 되고 뭐 다들 기사는 보셨을 텐데 그 애플 골드만삭스가 아이폰은 또 좋게 봤어요. 그 애플 주식이 20% 업사이드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수요가 이제 초과 수요가 나올 거라는 것 때문에 공급보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는 테슬라는 안 좋게 보고 얘는 좋게 보고 다른 쪽은 또 뭐 반대로 보고 있고 서로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 결과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뭐 그 애플 15는 괜찮다고 하는데 또 이 화웨이의 그 새로 나온 폰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그 판매 호조래요. 중국에서. 그래서 출하 예상량이 2천만 대까지 상향 조정했다고 하는데 결국 한번 싸워봐야 알겠죠. 이거 어떻게 나올지. 이게 또 한번
관전 포인트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와 관련해서, 엔드-투-엔드 자율주행 접근법이라고, 소위 말하는 LLM까지 붙여가지고 이제 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모빌아이에서는 좀 반대적인, 그러니까 이게 뭐 자율주행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다. 뭐 음,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궁금하신 분은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음,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각자 생각하는 방향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 예, 이게 뭐 장점도 있고, 소위 말하는 엔드 투 엔드 방식이, 좀 장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또 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율주행이라는 것도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것도 음, 결국에는 이게 규제 기관의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뭐 이 사람에 관련된 노조와, 그러니까 노동자, 그러니까 그 부분 또 이제 이렇게 그 부분 법안으로 뭐 만든 게 있던데,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책임 소재 문제 뭐 이런 것도 이제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낫다. 그러니까 이렇게 테슬라 부분으로 간다 그러면 거기는 핸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문제가, 정부에서 어떤 하는 규제를 어떻게 설득할 건지 그 문제도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여기는 그, 이 기사가 좀 뭐 어쨌든 이 노조 파업이 앨런 머스크한테는 이제 벌써 이제 승리로 이제 이기는 거, 그러니까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경쟁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앞서 이제 디트로이트 자동차 업체는 시간당 66불이에요. 66달러인데 테슬라는 45달러로 추정되거든요. 이건 임금이 아니고 시간당 인건비의 평균 인건비가. 근데 만약 이 전민 노조 자동차 협회가 주장하는 대로, 만약 요구 조건을 올려주게 되면 얘가 지금 136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2배 넘게 이제 시간당 평균 인건비가 올라가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연봉으로 환산하면 28만 달러, 그러니까 3억이 넘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어,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기후와 관련된 거니까 좀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뉴욕에서 유엔 총회하고 맞물려서 이게 있는데 지금, 최근에 아시겠지만, 석유가스 시추도 많이 승인이 났고, 바이든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난도 있고,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또 이제 흘러갈지도 좀 지켜봐야 돼. 그래야지 뭐 유가 문제든 그 에너지와 관련된 업체들의 관련된 문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 이런 것도 이제 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에너지가 좋은데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중 기만을 했다는 이유로 뭐 쉐브론, 엑손, 쉘, BP, 코노코 필립스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광고 캠페인 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상관관계를 숨겼다 뭐 이러면서, 이것도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나이키 손절하고 셨다고 하셨는데, 나이키가 지금 역사상은 아닌데, 지금 보시면, 소위 PER이 상당히 저점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정도면은 이 밸류에이션이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악재가 나와도, 어, 방법은 매수 대응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스타벅스는 아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가장 빨리 이제 동일 점포 성장하는 게 팀홀튼이에요. 팀스 차이나가 가장 빨리 올라오고 있고 지금 경쟁 중인데, 스타벅스도 올라오고 있지만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소위 말하는 저가 경쟁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린 거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